공부 재미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있다 하면은 재밌어져. 근데 재미없다 하면은 그냥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솔직히 말해서 일은 하면은 뭔가 보상이 주어지잖아. 근데 공부는 한다라 그래서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것 같잖아. 근데 이런 생각하지 않니? 내가 10년 전에 좀만 빨리 태어났어도, 응?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비트코인 투자해 갖고 돈을 좀 벌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잖아. 혹시? 응, 그치? 그럼 지금 너네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라 생각해. 야, 너네한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너네를 투자를 해갖고 나중에 몇 배가 뻥튀기 될지 모르잖아.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야. 응? 지금이 저점이야. 응? 지금보다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 안 그래? 있으면 좀 심각한 건데, 지원아.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능력치에서 어쨌든 나중에 뻥튀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시원한 데서 일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이것도 옛말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는 내가 봤을 때 시원한 데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쟁이 될 것 같아. 로봇하고 싸워서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기면은 살아남고 지면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야. 로봇보다 못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진짜 지금 그 계급 구조도라고 20년 뒤인가 10년 뒤인가 계급 구조도 나온 게 하나 있거든. 여기 앞에 맨 꼭대기 여기가 내가 알기로 여기가 그 뭐지? 그 개발자, 개발 플랫폼. 개발 뭐 플랫폼이 뭔지 알죠? 너희가 알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그 밑에가 누구냐면 인플루언서들. 여기가 인플루언서들.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얼굴 마담 해야 되잖아. 물건을 팔던 홍보를 하던 뭘 해갖고. 그리고 그 밑에가 요 정도 이제 중위권이 요 정도가 이제 이제 그 뭐야 그 AI AI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하층민들. 그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좀 심각하다. 근데 저 위쪽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사실은 진입장벽도 엄청 크고 그치? 근데 진짜 그 내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갑자기 공지사항이 딱 뜨더니만 어 지금 회사에 그 AI하고 전자 그 인원으로 해서 대체를 해갖고 80%를 잘라버린대. 그래서 오늘까지 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막 다 잘리는 뭐 그런 영상이 있던데 그게 내가 알기로 5년 전 영상이었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막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요즘엔 진짜 그렇다고 하잖아. 지금 은행에 있는 인원의 대부분의 인원,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 인원의 지금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을 거예요. 왜? 다 뭐로 바뀌었어? 요즘에 다 온라인 뱅크로 하지 누가 직접 가갖고 하냐. 직접 가서 하는 사람들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 핸드폰으로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감축하고 인원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리고 요즘에 너네 보면은 그 음식점만 가더라도 음식점에 다 뭐 있어? 키오스크 있잖아. 걔가 다 사람 대체하고 있죠. 맞지? 그러니까 그러한 대체점들이 아마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 앞으로. 그럼 나는 도대체 대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안 그래? 아무리 머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AI랑 바둑도 갖고 못 이기잖아, 이세돌이. 어?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챗GPT 얼마나 무섭냐. 내가 과제 해달라고 하면 1초 만에 뚝딱 해주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서 나는 이제 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쓰는 거야, 이제. 쓸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지. 얘한테 시키면 되는데 왜 내가 왜 굳이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가 엄청 커질 것 같아. 어?
사업하러 뛰어든다고? 사업하러 뛰어들어도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10%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뭐 말은 하겠지만 아마 안 할 거긴 한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자마자 무조건 책을 한 권씩 쓰세요. 너희 자서전을 쓰라. 자서전이 됐던 너희가 좋아하는 뭔가가 됐던 책을 써. 책 쓰기가 요즘 너무 쉽거든? 어떻게 쓰면 되지? 챗GPT 가지고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 요즘에 한 달 만에 쓴대. 근데 그걸 써놓으면 거기 안에서 뭐가 돼? 나에 대한 PR이 되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져. 생각보다. 옛날에 나는 되게 힘들게 썼어요. 난 되게 어렵게 썼어. 나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끝나고 나서 10시부터 1시까지 썼어. 매일매일. 그래. 나는 그 학원 강사 관련 책도 쓰고 그리고 부모 살롱이라 그래서 부모 관련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수학 책도 썼잖아. MPZ. 책을 난 되게 많이 썼어. 근데 그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되게 귀찮은 일이야. 꾸준하게 맨날 해야 되거든. 그 귀찮은 걸 버텨내고 맨날 하면 어떻게든 나와.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챗GPT가 다 해주니까 요즘에 목차 만들어줘. 나 무슨 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내 어투에 맞춰가지고 글 예시 하나 넣어가지고 작성해줘. 디테일하게 가면 예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들도 다 넣어줄 수 있고. 요즘에는 진짜 너무 편해졌어. 응?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출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얘기했잖아. 한 번 터트릴 때 확 터트려야지. 옛날보다는 쓰기가 너무 쉬워졌어. 자, 우리가 이제 합입니다. 합. 자, 합하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만 하면 끝나는데, 자, 합은 우리 시그마는 계산하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될까요? 시그마. 합은 시그마죠, 시그마. 시그마 기호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시그마, 요 기호로 이렇게 써주시고 K라고 하는 애가 1부터 N까지 우리가 AK다 라고 해주시면 이거의 명령어의 의미가 뭐예요? K에다가 1부터 쭉쭉쭉 넣어서 N까지 다 더해줘라 라는 뜻이죠. 그치?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썼었어 원래? SN이었잖아, SN. SN이라고 하는 조건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써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요 시그마 기호를 쓰는 이러한 내용에서는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냐면 첫째는 우리가 자, 정의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죠. 자, 정의는 뭐죠? 시그마의 정의는 뭐예요? 숫자를 넣어서 더한다지. 그럼 이거를 의미화를 시켜서 우리가 만들어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 플러스 A의 2K라고 돼 있는 이러한 값이 N제곱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K는 1부터 자, 누구까지? 3까지 A의 3K 플러스 A의 3K-1 플러스 A의 3K-2까지 더해 주신 식이 몇이라고 나오냐면 얘가 10이라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A10이 누구냐? 자, 요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가. 자, 위에 있는 식은 이거 뭐예요? 내가 여기다가 시그마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FN이야. 함수야, 일종의.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요 조건은 뭐예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수거든요. 자, 어디부터? 1 넣어주면 3, 2, 1이죠. 2 넣어주면 6, 5, 4. 3 넣어주면 9, 8, 7이지. 다 더한 게 누구라고? 10이라고. 맞지?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죠? A10을 구해야 되는데 A10은 어떻게 구해? 자, 위에 조건에 보시면 1 넣어주면 뭐죠? 1, 2. 2 넣어주면은 3, 4. 4 넣어주면은 4, 5. 근데 내가 n제곱이라는 거는 n에다가 누구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치? 여기서 누구를 넣어야지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까? 5를 집어넣자. F5 누구죠? 25죠. 얘는 누굽니까? 어디부터? A0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에 10까지 더하는 거죠. 근데 9까지 더한 게 몇이라고? 10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10은 누구야? 얘는 1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요렇게 구해주는 게 우리가 정의를 통해 가지고 시그마에 대한 정의를 체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얘는 뭡니까? 우리가 넣어서 더해라. 요거를 체크해라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성질. 시그마는 어떤 성질 갖고 있죠? 시그마의 성질은요, 우리가 자 F K는 1부터 N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P의 BN이다 라고 돼 있는 이러한 식이 있으면 이 식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K는 1부터 N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P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N으로 쪼갤 수가 있죠. 자, 이런 거의 성질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선형성을 갖고 있는 함수는 대표적으로 시그마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 인테그랄도 있어요. 인테그랄 뭐죠? 적분. 적분에서의 성질도 동일하게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뭐가 안 됩니까? 곱하고 뭐는 안 돼요? 나누기는 안 되죠. 곱하기 하고 나누기는 안 돼. 그치?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구나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계산입니다. 자, 시그마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등차, 등비, 합이야. 등차하고 등비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등비 수열합, 등차 수열합 공식 쓰면 되죠.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K하고 K제곱하고 K세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 공식을 쓰면은 우리가 K 공식 뭐야? 아는 사람? 시그마 K 1부터 N까지 뭐예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치?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렇지. K세제곱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렇지.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아니 혹시? 이 공식 왜 나왔는지 아니? 모르지. 뭐 왜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이건 알잖아. K는 알잖아. 이거 등차합이잖아. K제곱은 왜 나왔을까? 자,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 아이씨, 모르면 가르쳐 줘야지. 왜 나왔을까? K세제곱은 우리가 시그마 뭘 구하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거 값이잖아. 그치? 요 값인데 요 값이 우리가 6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죠?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야. 자, 이거가 됨을 증명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쓸 건데? 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을 써볼 건데 요렇게 계산하면은 자, 이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누가 됐죠?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죠. 맞죠?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내가 뭐를 대입해 볼 거냐면 K에다가 1부터 대입해 볼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3 곱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입니다. 계산하면은 3 곱하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플러스 1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쭉 나열해 주면은 어디까지 나열할 거냐면 n까지 한번 넣어볼까? n까지 넣어주면 n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의 마이너스 n의 전체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죠. 자, 이거를 뭐 합니까? 쫙 더해볼래? 더해봐. 어떻게 돼? 사라져.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상쇄형이라고 얘기하죠.
이 상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의 네 번째 성질이기도 합니다. 시그마 네 번째가, 세 번째가 뭐죠? 상세형이죠. 상세형이야. 이 상세형 때문에 사실은 얘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누구만 남아요? n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누구만 남아? 1만 남죠. 그게 누구죠? 자, 잘 봐.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리고 이거 항해계수 몇 개야? n개거든요. 플러스 n이죠. 그치? 요거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까?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끝났죠. 그게 이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증명하는 방법 하나. 또 뭐 있을까? 또 어떻게 증명할까? 너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뭐 알아? 수학적 귀납법 알잖아. 수학적 귀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 않냐? 수학적 귀납법이 뭐지? 수학적 귀납법이 뭐야? 수학적 귀납법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그 수학적 귀납법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죠. 선생님이 대머리인 걸 증명해볼게. 내가 대머리라는 걸 증명해볼게. 자, 내 논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해봐. 자, 나는 머리카락이 한 가닥이 있어요. 그럼 대머리죠. 머리카락 한 가닥 나 있으면 대머리잖아. 그치? 자, 내가 머리카락이 N가닥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머리카락이 N가닥도 대머리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치? 그럼 N가닥이 있었던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한 올 또 딱 심었어. 그치? 그럼 대머리였던 사람한테 한 올 심었다고 걔가 대머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N 플러스 1도 대머리죠. 맞지? 자, 그럼 N도 대머리였을 때 N 플러스 1도 대머리야. 근데 내가 한 가닥이었을 때도 대머리면 두 가닥도 대머리고 세 가닥도 대머리고 네 가닥도 대머리고 니도 대머리고 니도 대머리고 니도 대머리인 거야. 맞지? 이거 왜 틀렸어? 뭐가 틀린 거야?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한 가닥도 대머리가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언제 몇 가닥부터가 대머리가 아니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게 애매하잖아. 그치? 내가 뭐 30가닥 나 있는 것부터는 대머리가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 그치? 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도미노식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합니까? P1이 맞은 거를 증명하는 거야. 증명. 이게 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PN이라고 하는 애가 PK라고 하자. PK가 뭐라고 얘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가정법이거든요. PK가 참인 걸 가정했을 때 P의 K 플러스 1이 참이 되면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꼬리물기가 되는 거죠. P1이 참이면 P2가 참이고 P2가 참이면 P3가 참이고 P3가 참이면 P4가 참이고 P4가 참이면 P5가 참이라서 쭉 다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전체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지.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거든. 그럼 이거를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1 넣어봐. 1의 제곱은 뭐예요? 1의 제곱은 뭐예요? 1이잖아. 그치? 저기 공식에다 넣어볼게. 6분의 1 곱하기 누구죠? 2 곱하기 3이죠? 누구야? 1 되는 거 맞지? 그럼 참이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어떻게 증명해? 뭐 한다라 그랬어? 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봐봐.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있잖아. 얘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식에다가 내가 누구를 대입해 줄 거냐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더해 줄 거야. 그치? 왜 K까지 더했는데 내가 K 플러스 1인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걸 더해 줄 거야. 그럼 누구로 묶을래? 얘 더해 줄 때 6분의 K 플러스 1로 묶겠죠? 그럼 이쪽에 남는 게 누구냐면 2K 플러스 K 그 다음에 2K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아? 플러스 6K 플러스 6이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6분의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인수분해를 아마 해주면은 얘가 2K 플러스 3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니? K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치?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공식에다가 뭐 대입한 거야?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똑같잖아. 성립하네? 그치? PK도 성립하는데 PK 플러스 1도 참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아까 여기처럼 1부터 해서 쭉 연달아서 참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지.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이거는 있잖아. 우리가 큰 틀에서의 증명 방법이 이렇구나만 알아두면 돼. 우리 수능하고 어차피 약수량 논술 칠 거면 전체 내용을 증명할지 몰라도 돼. 수행평가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칸이 뚫렸을 때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잡으시면 우선 우리가 시그마의 계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1번, 2번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놈은 누굴까? 상세형이죠. 상세형이죠. 상세형 잘하니? 상세형이 뭐라 그랬어? 이게 상세형이거든? 자, 상세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은 뭐냐면 자, 오늘 너희가 딴 거보다 상세형에 대해서 무조건 풀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 우리가 상세형은 무조건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 근데 상세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꼴로 나오는 거냐면 무조건 요런 꼴로 나와요. 요런 꼴 또는 하나 더 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K 꼴이야.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자, 하나 차이가 나거나 두 개 차이가 나는 꼴밖에 안 나와.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자,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한 칸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거 두 개 차이가 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오씨, 이렇게 똑 부러지냐? 자, 요건 몇 칸? 두 칸. 두 칸 차이 나고 얘는 한 칸 차이 납니다. 자, 두 칸 차이 나고 한 칸 차이 납니다. 결과는요. 자,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면 한 칸 차이 나는 거는 큰 거는 큰 거에다 넣어요. n 플러스 1. 빼기. 작은 거는 작은 거에다 넣어요. 그럼 뭐죠? A1. 몇 개씩 남아? 하나씩만 남아. 두 칸짜리는 어떨까? 두 개가 남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n 플러스 2에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2에 마이너스 A1까지. 두 개씩만 남아. 자, 요것만 알아놔도 우리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상세형에서 우리가 나오는 유형 자체가 어차피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이래? 세 개만 알면 돼. 첫 번째 부분문수, 두 번째 무리식, 세 번째 뭐예요? 로그.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저것도 나왔는데 팩토리얼도 나왔는데 요즘 팩토리얼 꼴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문수 아니면 무리식 아니면 로그밖에 안 나와. 근데 이 꼴 다 뭐로 바뀌어? 얘로 바뀌어. 그래서 요 형태가 된다라는 게 보여지면 우린 뭐해? 대입해가지고 딱 하나씩만 남겨주면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시그마 문제에서 상세형은 필연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83페이지. (83페이지) 6번 문제 한번 봐볼게. 이거는 조금 뭔가 상세형일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자, 1부터 10까지야.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뭐라고 돼 있냐면 2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 k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자, 요 식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자, 가분수잖아.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나눠봐. 자, 뭐가 되죠? 위에 거 나누면 두 번 들어가나? 자, 두 번 들어가고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한 번 들어가고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요거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2하고 1은 어차피 얘네들은 빼주고 나머지만 남겨줄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빼주는 거야. 30으로. 그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상세형이네. 그치? 뭐 하면 돼? 작은 거는 작은 거에다 넣어줘. 그리고 얘 몇 칸이야? 우선 한 칸이지. 그럼 작은 거 하나 남았어. 큰 거 하나 남았어. 누구지? 마이너스 11분의 1 곱하기 뭐 하면 되죠? 플러스 30하면 답 나오겠죠. 맞죠? 자, 요렇게 구조화만 시켜주시면 너무나도 쉬워요. 알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88페이지 가보세요. 자, 88페이지 5번 문제도 봅시다. 88페이지 5번. 자, 이것도 부분분수죠. 자, 부분분수인데,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부분분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시그마, 자, A, B 빼주시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는 어차피 2분의 2니까 아마 얘가 아마 사라질 거야. 이렇게 사라질 거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 있고. 이것이 문제에서 사기를 쳐놨네. 자, 이거 약분해주면, 자, 이거는 계산하면 이거 몇 칸이냐? 몇 칸이야? 두 칸이죠, 두 칸. 두 칸이니까 작은 거 하나씩 1 플러스 2분의 1 남았어. 그 다음에 큰 거 하나씩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남는 거가 첫 번째 식인데 두 번째 식은 얘 뭐 하는 거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k는 1부터 n까지 지금 nn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이건 계산하면 뭐 돼요? 얘가 몇 번 있는 거야? k가 없어. k를 넣을 게 없어. 그럼 얘를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는 거야. n번. 얘를 n번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돼요? n에 n 플러스 2에 뭐가 돼? 1 곱하기 몇이다? n이다. 약분하면 누구 됩니까? n 플러스 2 되겠죠. 그렇지? 그럼 얘랑 사라지네.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요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상세형 꼴은 우리 요거까지만 하나 더 챙겨갑시다. 내가 보너스 하나 있어. 자, 뭐냐면 로그인데, 자, 지수 그 무리함수는 별로 안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는 하나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K는 2부터 내가 N까지 로그가 요렇게 돼 있는 꼴이 있거든요. K 제곱분의 K 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의 값을 뭐 하래요? 계산해라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봐봐. 요건 해봐봐. 해봐봐. 자, 이거 숫자를 내가 좀 써줄게. 너희가 안 어렵게. 10까지라고 하자. K는 2부터 10까지 로그의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써가지고 상쇄를 시켜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전환하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죠? A, K. 이게 뭐가 되죠? A, K 플러스 1 되거든. 상세형 꼴은 무슨 형태가 됐든 다 이런 꼴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묶음이 얘는 K의 K-1인 거고 K 플러스 1의 K인 거거든요. 두 개의 조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누구만 나와? 2에 대입한 거. 그럼 누구만 남죠? 로그 2분의 1. 자, 얘는 이쪽으로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로그 11분의 10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 로그 20분의 11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상세형에서 체크가 되는 형태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네는 근데 그래도 수학적 귀납법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옛날에는 수학적 귀납법에 해당되는 그 점화식만 거의 8개였어. 그 8개를 다 외워야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졌잖아. 대신에 수학적 귀납법이 뭐가 됐죠? 점화식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졌지. 다 일일이 넣어갖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점화식은 의미가 뭐니? 점화식이 뭐예요? 점화식? 점화식은 이거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항과 항 사이 관계. 근데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항도 찾을 수 있고 조건식을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점화식에서는 사실은 뭐만 알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자, 3가지로 내가 줄여서 얘기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등비 점화식만 알면 돼. 더 할 필요가 없어. 등차, 등비 점화식만 알면 돼. 근데 등차, 등비 점화식은 너네가 모르지 않거든? 뭐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다.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누구다? r이다. 다 알잖아. 그리고 등차 중앙이 뭐야? an의 제곱은 an-1 플러스 an 플러스 1. 그치? 등비 중앙은 이거 내가 헷갈려서 얘기했다. 2an이죠. 그치? 그리고 an의 제곱이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뭐예요? 등비 중앙이죠. 그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직접 대입해서 뭐 찾기? 규칙 찾기. 이게 어렵죠?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점화식을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점화식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들기. 점화식의 상태를 만드는 게 있거든. 등차 등비 점화식은 어렵지 않아. 얘는 그냥 쉬워. 이건 이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 자, 두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도 할만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an 플러스 1이라는 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직접 패턴을 체크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a의 n 플러스 2라는 거가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an을 더하는 이거 뭐라고 하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유형. 그치? 요 정도만 할 줄 아는 거. 이게 점화식 만들기거든요. 자, 요건 피보나치고 이거는 너희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뭐냐면 너희 그 하노이 알지? 하노이 타워. 하노이 타워식이에요. 하노이 타워 뭔지 아니? 그 쌓기나무 이거 옮기는 거 있잖아. 옮기는 거. 이렇게 옮겨가지고 3개짜리 옮겼을 때랑 4개짜리 옮겼을 때랑 5개짜리 옮겼을 때 점화식이 이거야. 이거 갖고 우리가 식 세우면 되거든요. A3이 7일 거야 아마. A4는 그래서 7 곱하기 2 플러스 1, 15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건데 이것도 중요도가 높진 않아.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얘. 얘를 찾아야죠. 그치? 자, 이거의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올까요?
문제 연락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자, 91페이지에 7번 보시면 되겠네요. 7번. 자, 이런 문제들 참 그렇잖아요. 그쵸? 수열 AN이 뭐라고 돼 있어? AN 플러스 1.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10-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누구야? N.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누구였을 때라고 돼 있어? N이 뭐였을 때? 홀수였을 때. 여기는 N이 짝수였을 때. 자, 이렇게 나눠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A의 5가 뭐래요? A의 5는 0이래. 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위하고 아래에 대한 조건을 찾아줘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추론 한번 해볼까? A4는 뭘까요? A4는 어디로 가야 돼? A4는 여기다 넣어야죠. A4 플러스 4는 0이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돼. A3은요? 여기로 가야죠. 10-A3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3은 누가 돼야 됩니까? 14가 돼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2는 밑으로 가야죠. 밑에 가면 누가 됩니까? A2 플러스 누구야? 2가 누구다? 14다. 그럼 얘 12겠네. 그치? 자, A1은 위로 가는 거니까 10-2네요. 그쵸? 마이너스 2를 해야지 12가 될 테니까.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론해주면 쭉 더해주면 답 나오죠. 그치? 맞아? 요 짓을 지금 두 번만 반복하면 되잖아. A10까지 더하는 거 아니야? 아, 7까지 더하는 거구나. 그럼 7. 자, A7은 누구예요? A6. A6은 5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 여기로 대입해야 되는구나. 10-0이니까 10이네요. 그 다음에 A7은요. 7은 누굽니까? 16.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더해주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맞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치? 문제에서 다 준 거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파악해서 실제 답이 어떤 식으로 추론되는 건지를 체크하는 게 수열에서 우리가 귀납법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질문할 사람 말고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조건 문제를 하나 줄게. 요 문제에 답 맞추면은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줄게. 괜찮지? 갔다 오세요. 공부 더 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없는데. 자, 그냥 만들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치? 자, AN 플러스 1이 쉽게 가자. AN 플러스 1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AN에서 뭐였지? 2분의 1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AN이 짝수였을 때. 그리고 AN에서 마이너스 3을 해주는데 이거는 AN이 홀수였을 때.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A의 N이라고 하는 A의 5라는 값이 조금 줄일게. A4라는 값이 14였을 때 A1의 총 합을 구하세요. 조금 난이도를 낮췄어? 실제 기출문제 유형인데 가 많아요. A1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